오늘 영상의 제목은 진리인 듯한 비진리들입니다. 부제목은 수학은 진리인가? 자, 서로는 물질의 존재는 물리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뿐 아니라 물질계, 영계, 또 다른 그 무엇, 그리고 신까지 생각해도 여기서 물질계란 다중우주나 평행세계까지를 포함한다 치더라도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진리이죠. 이것은 마치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진리입니다. 그럼 해답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계의 한계에 갇혀있고 생각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해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신의 영역을 도입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계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법칙 자체가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존재하는 자체가 물리법칙에는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도입부인데 이 진리인 듯 진리가 아닌 이것들을 5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파이입니다. 두 번째는 루트 2, 세 번째는 수학은 진리인가? 네 번째는 무한대본의 1은 0인가? 또 5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물리법칙은 진리인가?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해설, 파이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말합니다. 파이는 소수로 나타내면 3.14, 1592, 65 쭉 나가겠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파이의 값을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파이 자체가 무한한 수입니까? 무한입니까? 파이가 무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넓이가 정확하게 정해진 유한한 값이죠. 자, 반지름이 정확히 1인,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 그것이 바로 파이로 딱 정의되어 있는 정확한 값을 가집니다. 정확한 넓이를 갖는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해설 두 번째, 루트 2는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 밑변과 높이가 1인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로 딱 정해져 있는 이 길이가 바로 루트 2입니다. 이거는 소수로 표현하자면 1.414 2135623 쭉 해서 나가죠. 이게 루트 2입니다. 무한이 나가는 무한 소수입니다. 끝없이.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처럼 루트 2는 무한한 수는 아닙니다. 그 길이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루트 2는. 그 길이가 딱 정해져 있죠. 빗변의 길이, 정해진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입니다. 루트 2는 뭐냐? 정확히 루트 2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로와 높이가 1m인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다. 루트 2는 그렇다. 정확하게 길이가 정해져 있다. 유한하다. 입니다. 그것을 소수로 표현할 때 유한한 소수로 표기할 수 없다라는 뜻이지. 그러므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이죠. 하지만 이 루트 2는 유한한 길이를 가집니다. 자, 해설 3. 수학은 진리인가? 진리이죠. 수학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은 철학자가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나고자 진리만으로 구성된 생각들을 생각할 수 없을까 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공리체계를 먼저 세우고 그 공리를 바탕으로 완벽한 진리로부터 진리의 생각들을 펼쳐나가는 철학의 방편입니다. 여기서 철학이라 함은 진리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현실에서 수학을 적용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리학이나 공학 등에서 이 수학을 적용할 때는 실제로 진리를 적용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파이나 루트 이 값을 우리가 우주선을 쏠 때나 또는 뭐 공학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나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뭐 수십 년 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우주선을 쏠 때 파이 값은 소수점 20자리까지만 계산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 수십 년 전에 30년 전인가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그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무한정 뭐 100만 자릿수 1000만 자릿수까지 계산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면은 우주선을 쏠 정도는 되니까, 또 컴퓨터의 한계도 있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하겠죠. 그렇지만 3.14를 곱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근사값으로 답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가 아니죠. 그는 공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근사치를 뽑아내서 적용시켜서 우주선을 쏘고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자체는 진리이지만 수학을 현장에서 이용해서 써먹을 때는 진리의 값을 적용할 수가 없죠. 계산기가 그걸 계산할 수도 없으니. 그래서 근사값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제의 해설, 바로 무한대는 0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살인자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거는, 그 가운데 1이라는 것은 살인을 저지른 횟수를 뜻한다고 합시다. 자, 무한대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 의사가 살린 횟수를 무한정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자, 무한대분의 1, 즉 말하자면 살인을 저지른 그 살인자인 의사의 이름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계속해서 사람을 무한정 살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서 살리고 계속 무한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점인가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왜 살인자입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늘 죽어가는 사람을 무한정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의사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제가 살인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그때부터 무한정 살인자라고 불리웁니다. 자,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살린다 할들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한대분의 1이 0이라면 이자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닌 게 돼버리겠죠. 살인자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1명을 살렸을 때, 2명을 살렸을 때, 100만 명을 살렸을 때, 1억 명을 살렸을 때, 무한히 사람을 살렸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은 계속해서 살인자입니다. 이름이 바뀌진 않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했으니까요. 무한대분의 1은 0이 아니란 얘기죠. 또 다른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논하기 전에 이미 답이 정해진 문제입니다. 무한대분의 1은 0이 아니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0이 아닌 것이죠. 왜? 1이 있으니까요. 살인을 했으니까요. 그 1이 있기 때문에 0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한 100년 안팎 되는데, 무한한 시간이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무한한 시간분의 인간의 수명 100년은 이코르 0인가요? 만약에 그게 0이라면 여러분의 생명, 100년 남짓되는 여러분의 생명은 0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우길 수도 있겠죠. 수학적으로. 야, 수학적으로 네 일생은 제로야. 존재하지 않아.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든지 대답할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시간이 아무리 무한해도 내 삶은 중요해. 아무리 시간이 무한해도 나에게 주어진 삶은 가치가 있고 존재해. 제로가 될 수 없어.
나는 살아있잖아. 절대로 제로가 되지 않아. 나는 분명 지금 살아있어. 시간이 무한대라도 내 삶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어. 0이 절대 아니야 라고 외칠 것입니다. 만약에 제로이며 당신의 삶이 0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여도 사형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제로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은 제로야. 나는 0이야. 무한한 시간 가운데 내 삶은 0이니까 제로야. 존재하지도 않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존재해. 아무리 시간이 무한하다 할지라도 내 삶은 존재해. 가치가 있어. 라고 주장하겠죠. 무한대분의 1은 0이 아니니까요. 자, 해설 5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물리 법칙은 진리일까요? 뉴턴 시대에 뉴턴의 만유인력은 진리였겠죠.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는 평평하다.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라는 게 진리였죠.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물론 극소수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량이 없는 빛도 블랙홀 또는 태양처럼 질량이 큰 별을 지날 때 그 영향을 받아서 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험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태양이 일식 때 태양 주변에 태양 뒤쪽에서 오는 빛이 휘물어서 분명히 태양 뒤에 있던 빛이 이렇게 오면서 휘게 되니까 다른 각도에 있는 별로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별은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빛이 휘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질량이 없는 빛조차도 질량이 큰 물체가 만들어낸 시공간이 휘어진 바로 그 왜곡된 시공간으로 인해서 그 왜곡된 시공간을 따라 빛이 자연스럽게 직진하기 때문에 인간이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는 빛은 휘어져서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말한 것처럼 질량 때문에 딸려오는 것이 아니죠. 만유인력의 힘으로. 그 만유인력의 정체가 알고 봤더니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값은 비슷해 보이지만 질량이 없는 빛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아인슈타인의 발견으로 인해서 질량이 없는 빛조차도 휘어질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래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어떤 물리법칙 같은 거죠. 지금 뭐 암흑 에너지가 있다, 암흑 물질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암흑 에너지가 미래에는 없다고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 말고도 뭐 서울대 또는 연세대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아마 전 국제적인 발표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측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우주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사이로 새로운 우주 공간이 이렇게 생겨나면 전체적으로 관찰될 때는 기존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값은 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우주 공간이 팽창하려면은 어떤 속도를 갖고 팽창을 해야 되지만 새로운 공간이 그 사이에 창조된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별들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는 필요가 없죠. 우리가 관측한 결과값은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공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간과 공간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창조된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틀리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관측할 때는 똑같이 관측되니까요. 그때는 암흑 에너지 같은 물질이 없어도 우주는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 틀린 것으로 간주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리 법칙은
세월에 따라서 증명되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서 바뀝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죠. 지금 발견된 모든 물리법칙이 다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른 가정도 가능합니다. 우리 우주공간이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빅뱅 초기에 우주는 모든 블랙홀이 한 점에 모여 있었겠죠. 그는 블랙홀 가까이만 가도 시간이 엄청나게 느려지는데 그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블랙홀이 한 점에 모여 있을 때 빅뱅 초기 단계의 그 중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인해서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렸을 거고, 그 먼지만한 빅뱅의 우주에서 먼지만한 우주의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38억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주의 크기가 실제로는 먼지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밀집된 공간 안에서 시간이 거의 무한정 가깝게 느리게 흐름으로 인해서 그 먼지보다 작은 우주의 중앙으로부터 끝까지 빛이 가는데 138억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우주의 크기가 188억 광년이 넘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크기는 먼지보다 무한정 작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138억 년보다 더 큰 크기로 관측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뭐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이론이냐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더라도 인간이 관측할 때는 똑같은 결과로 관측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5가지 생각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던 것들 중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사실은 많이 숨어 있습니다. 물질의 존재는 물리법칙에 위배됩니다. 물질뿐 아니라 물질계 연계의 또 다른 그 무엇, 그리고 신까지 생각해도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진리입니다.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해까지는 가능하지만 신의 영역을 도입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계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으로서 존재를 물리적이나 어떤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하지만 인간 한계 밖에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